수술비 5천만 원. 이번 달을 넘기면 아이가 버티기 힘듭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에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린 순자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 앞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원무과에서 날아온 믿을 수 없는 소식, 익명의 후원자가 수술비 전액을 기부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가 골목길 한편에 자리 잡은 반지하 원룸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 5시 70대 초반의 순자가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허리와 무릎 때문에 한 번에 일어서지 못해 몇 번이나 시도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이.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8살 손자 민수가 자고 있는 작은 침대를 살펴봅니다. 민수는 작은 이불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숨소리가 예전보다 더 거칠어진 것 같아 순자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조심스럽게 민수의 이마에 손을 대어봅니다. 다행히 열은 없지만 밤새 식은 땀을 흘린 듯 이마가 축축합니다. 순자는 수건으로 민수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작고 여린 손자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부엌 한편에는 어젯밤 주워온 폐지와 골판지 더미가 정리되어 쌓여 있습니다. 신문지, 광고지, 골판지 상자들이 종류별로 나뉘어 묶여 있습니다. 순자는 몇 년 전부터 폐지 줍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마저 민수를 두고 사라진 후부터 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육아, 그것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손자를 돌봐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수는 순자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순자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바퀴가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깹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지만 폐지를 줍는 일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른 어르신들보다 먼저 나가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근처는 일찍 가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근처 편의점입니다. 밤사이 쌓인 골판지, 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자는 허리를 구부려 상자들을 하나씩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 때마다 허리가 아프지만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민수와 순자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이니까요. 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는 순자의 마음은 항상 무겁습니다. 민수의 병원비 때문에 늘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는 한 달에 몇십만 원, 폐지 주어서 버는 돈은 하루에 많아야 10,000원 정도입니다. 민수의 약값과 정기검진비 그리고 둘이 먹고 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 젊은 날엔 가난이 원수라 했지. 이제는 늙은 내가 아이를 살려야 한다니.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골판지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아들도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아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꿈꿨었는데 운명은 순자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 든든했는데 그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있어서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전 내내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운 순자는 오전 10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어카에는 신문지와 골판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평소보다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10,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민수가 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이의 심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져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민수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민수에게 이불을 더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입니다. 할머니, 민수가 깨어나 순자를 불렀습니다. 작고 여린 목소리에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깨어나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순자는 안심이 됩니다. 그래, 민수야. 할머니 왔어. 잘 잤니? 네, 할머니. 그런데 배고파요. 순자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달걀 3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이웃 아주머니가 주신 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달걀 하나로 민수 몫의 달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김치와 밥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민수가 잘 먹는 것만 봐도 순자는 배가 부릅니다.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박한 음식도 마음껏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달걀 하나도 아껴가며 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지만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가면 할머니는 항상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의사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한숨을 쉬는 모습을 민수는 봤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뒤돌아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 우리 민수가 참 씩씩하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달걀말이 해줄게. 달걀말이가 완성되자 순자는 민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민수는 맛있게 먹었지만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것 같았습니다. 식욕도 예전만 못합니다. 점심을 먹은 후 순자는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야 겨우 10,000원 정도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 아프면 옆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말해. 네, 할머니. 저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가 없는 동안 민수는 가끔 숨이 차서 소파에 누워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할까 봐서입니다. 오후에도 순자는 동네를 돌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큰 골판지 상자도 몇 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돈이 되니까 참을 만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민수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아이의 몸이 예전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살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고생을 해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순자는 잠든 민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비슷한 하루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가 있는 한 순자는 계속 버틸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순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가고 민수를 돌보고 또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반복된 하루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민수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머니, 숨이 너무 가빠요.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살짝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서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어디가 아프니? 가슴이 답답해요. 순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정기적인 검진과 지속적인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언젠가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신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야, 병원에 가자. 순자는 서둘러 민수를 업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8살 아이를 업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 평소에는 버스를 이용했지만 오늘은 민수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서 택시를 탔습니다. 대학병원까지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순자는 민수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도 덩달아 조급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민수를 침대에 눕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민수 할머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됐나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심장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비 5천만 원. 이번 달을 넘기면 아이가 버티기 힘듭니다.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순자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하루에 10,000원씩 번다고 해도 5,000일이나 걸리는 돈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해도 말입니다. 선생님, 정말 그렇게 급한가요? 죄송합니다. 아이의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 현실이 이렇게 잔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정부 지원이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이 있긴 하지만 수술비 전액을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떠나고 나서 순자는 한참 동안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순자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많이 아픈가요? 아니야, 민수야. 곧 괜찮아질 거야.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정부 지원만으로는 수술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의 지원만 받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민수를 살릴 방법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순자는 무심코 세련된 중년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그 여성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품격 있는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성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순자를 자세히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아, 네, 괜찮습니다. 순자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말라서 얼굴이 부어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환자 보호자세요?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여성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가 아파서요. 많이 심각하신가 봐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서 함부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그 여성이 순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낯설지 않았지만 순자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수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발 어떤 방법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순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민수만은 꼭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자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 할머니세요? 원무과에서 연락드릴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혹시 병원비를 못 내서 퇴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순자를 보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익명의 후원자가 민수 어린이의 수술비 전액을 기부하셨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수술비 5천만 원 전액입니다. 내일부터 수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원무과 직원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누군가가 기부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네, 어머님. 어제 저녁에 기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기부자께서는 민수 어린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나타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익명 기부를 원하셨어서 연락처나 이름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정기 후원자 중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금액의 기부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께 평생 감사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민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순자의 밝은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민수 수술할 수 있게 됐어. 어떤 천사 같은 분이 도와주셨단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도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 소식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병원에서 기부자 명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붙어 있는 후원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며칠 전 복도에서 만났던 그 세련된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분이? 순자는 다시 원무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윤이라는 분이 민수의 후원자이신가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예요. 순자가 뒤돌아보니 며칠 전 복도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순자를 보는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선생님이 도와주신 건가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수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윤희의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윤희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순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를 보고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순자의 제안에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함께 민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순자와 함께 온 낯선 여성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분이 너를 도와주신 은인이야. 민수는 윤희를 보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안녕, 민수야. 윤희는 민수 옆에 앉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와 처음 만나는 것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아픈 곳은 없니? 조금 숨이 차긴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항상 옆에 있어서요. 민수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민수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희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의 순수함과 씩씩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큰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민수가 대견했습니다. 민수야, 수술 무섭지 않니?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할머니가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민수의 대답에 윤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걱정하지 마. 선생님들이 민수를 꼭 낫게 해주실 거야. 윤희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 상자 안에는 작고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였습니다. 민수는 신기해하며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와, 예뻐요. 하지만 순자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너무나 익숙한 목걸이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걸이,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순자의 질문에 윤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 받은 거예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수십 년 전 순자가 어린 딸에게 마지막으로 채워주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디자인이어서 다른 목걸이와 헷갈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셨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윤희도 순자의 반응을 보며 뭔가 이상 긴장되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혹시 입양으로? 순자의 질문에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순자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만 아무것도 모른 채 목걸이를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십 년 전 헤어진 딸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모, 목걸이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민수의 순진한 목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윤희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윤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이 이 할머니를 보면 묘한 감정이 드는 걸까?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성이 정말 자신이 찾던 딸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긴장된 분위기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윤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민수를 돌봤지만 순자와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윤희의 방문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윤희가 가져다주는 맛있는 음식과 장난감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윤희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이모,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윤희를 맞았습니다. 윤희는 민수 옆에 앉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보다 숨도 덜 차고요. 수술 전 준비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민수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민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민수가 윤희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순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모는 꼭 엄마 같아. 민수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민수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서 윤희를 통해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도 민수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따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민수야, 이모도 민수가 정말 소중해. 그때 윤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또 하나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목걸이가 아니라 작은 반지였습니다. 이것도 이모가 어릴 때 받은 거야. 민수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순자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반지 역시 수십 년 전 순자가
어린 딸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저기, 윤희 씨.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윤희를 불렀습니다. 네, 그 반지도 어머니께 받으신 건가요? 윤희는 순자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목걸이를 봤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 혹시 본명이 윤정이었나요? 윤희는 깜짝 놀라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윤희의 어릴 때 이름이었습니다. 입양된 후에 윤희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어떻게 순자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윤정아, 정말 너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자신을 윤정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야, 내 엄마야. 순자의 고백에 윤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실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어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하셨나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수십 년 전에 너를 입양 보낸 엄마야. 순자는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낸 거야. 윤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할머니가 친엄마라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엄마세요? 그래, 윤정아. 내가 5살 때 마지막으로 목걸이와 반지를 채워주고 눈물을 흘리며 보낸 엄마야. 윤희는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흐릿하지만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고 울던 여성의 모습. 엄마, 정말 엄마세요? 윤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십 년간의 그리움을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와 이모가 모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이모, 왜 울어요? 순자는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모는 할머니의 딸이야. 네, 그럼 이모는 제 고모예요? 그래, 민수야. 윤희도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민수가 자신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고모가 앞으로 더 잘해줄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윤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동안 그리워했던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엄마, 왜 저를 버리셨어요? 윤희의 질문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윤정아. 너를 살리려고 한 거야. 그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윤희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항상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저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계속 궁금했어요. 순자는 윤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했어, 윤정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야.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너를 위한 선택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그 딸이 자신을 도와준 이모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아요. 민수의 순진한 말에 순자와 윤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민수야.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야.
하지만 윤희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신분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윤희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걱정을 잊고 모녀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기적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와 윤희는 여전히 서로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매일 병원에 와서 민수를 돌봤지만 순자와는 어색한 대화만 주고받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일찍 가봐야겠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래, 바쁠 텐데 매일 와줘서 고마워. 윤희가 떠나고 나서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은 컸지만 현실적인 차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윤희는 대기업 이사로서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고 순자는 여전히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희의 고급스러운 옷차림, 세련된 말투, 그리고 품격 있는 행동들. 모든 것이 순자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것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딸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순자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모가 안 와서 속상해요? 아니야, 민수야. 바쁜 분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민수는 할머니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모가 정말 할머니 딸이 맞아요? 그래, 민수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낳은 딸이야. 왜 헤어져 살았어요? 순자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윤희를 더 좋은 집으로 보내준 거야. 그럼 지금 다시 만났으니까 함께 살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왔습니다. 표정도 어두워 보였고 평소와 달리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윤희야, 무슨 일 있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조금 복잡해서요. 하지만 윤희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입양 아버지와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희의 입양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윤희를 5살 때부터 친딸처럼 키우며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윤희가 자주 병원에 다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비서를 시켜 은밀히 조사를 했었습니다. 어제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희를 입양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요즘 자주 병원에 간다던데 무슨 일이니? 그냥 아는 분의 손자가 아파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직접 나설 일인가? 돈으로 해결하면 될 것을. 내가 그렇게 자주 갈 필요는 없잖아. 아버지, 제가 직접 가고 싶어요. 그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윤희의 고집에 입양 아버지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사실 윤희가 어릴 때부터 친엄마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단호하게 막아왔지만 윤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친엄마와 관련된 일은 아니겠지?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입양 아버지의 예리한 직감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윤희야, 솔직히 말해라. 내가 친엄마를 찾았니? 입양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찾았어요. 입양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구나. 아버지, 그 여자라고 하지 마세요. 제 친엄마예요. 친엄마? 너를 버린 여자가 무슨 친엄마야? 입양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키워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친엄마라니. 배신감이 든다.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저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윤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변명은 그만둬라. 어쨌든 너를 포기한 건 사실 아니냐. 5살짜리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사라진 거잖아. 아버지도 그때 상황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래도 엄마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서로가 상처받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윤희야, 내 말 잘 들어. 그 여자와는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왜요? 제 친엄마인데 왜 만나면 안 되죠? 우리 가문의 명예 때문이야. 내가 차기 회장이 될 사람인데 그런 출신이 알려지면 문제가 돼. 입양 아버지의 말에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 친엄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가난한 집 출신이고 자식을 버린 여자야. 폐지나 죽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제 친엄마예요. 윤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아버지 말을 들어라. 지금까지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이 정도 지위까지 올려놨는데,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 친엄마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후계자가 되려면 깨끗한 출신이어야 해. 필요하면 후계자 자리도 포기하겠어요. 윤희의 말에 입양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냐? 제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제 진짜 인생을 찾는 거예요. 윤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입양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윤희야, 내가 지금 뭐라는 건지 알고 있니?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윤희는 오늘 병원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만 계속했습니다. 민수는 윤희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고모, 왜 슬퍼 보여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민수야. 고모는 괜찮아. 하지만 순자는 윤희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성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윤희야, 정말 무슨 일 없니? 혹시 우리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윤희는 고민 끝에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엄마를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분이 뭐라고 하던?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순자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과 만나는 걸 좋아할 리 없어.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 나는 가난하고 너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고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순자의 말에 윤희는 답답해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 윤정아. 현실이 그래. 내가 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제 인생은 제가 정해요. 그때 민수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고모, 싸우지 마세요. 민수가 무서워요. 민수의 말에 두 사람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할머니가 괜한 소리 했네. 윤희도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도 미안해, 민수야. 고모가 조금 예민했어. 하지만 병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윤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윤희는 두 가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화내시는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윤정아, 내가 그분한테 키워진 은혜를 생각해야 해. 나 같은 엄마 때문에 그분과 사이가 나빠지면 안 돼. 순자의 말에 윤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제 엄마예요. 은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윤희는 집에 돌아가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입양 아버지의 말도 이해가 되고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수의 순진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친엄마와 민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고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순자는 윤희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윤희야, 오늘은 일찍 왔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씩 긴장이 되고 있었지만 할머니와 고모의 이야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엄마, 저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결별이라니. 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엄마를 포기하거나 회사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엄마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희가 자신 때문에 이런 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정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윤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자는 더 큰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더 있다고? 네. 저를 데려간 것이 단순한 입양이 아니었어요.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양아버지는 엄마와 사랑했던 그분이에요. 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때 집안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지만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저를 입양이라는 형태로 데려가신 거예요. 순자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에게는 너무나 높은 신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이미 윤희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설마 그분이. 네, 맞아요. 제 친아버지예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너는 내 딸이면서 동시에. 네, 저는 친아버지 집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죠.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크게 충격받은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순자는 민수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난이, 자신의 비겁함이 딸을 그런 복잡한 상황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죠. 윤희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혼란스러웠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친아버지라는 것도, 친엄마를 찾고 싶어하는 제 마음도. 순자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이제 엄마를 찾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수 어머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수술 관련해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순자는 윤희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민수의 수술이 우선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윤희야. 순자가 나간 사이 윤희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수술 무섭지 않니?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고모가 있어서 괜찮아요. 민수의 순진한 말에 윤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모가 항상 민수 곁에 있을게. 정말요? 수술하고 나서도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윤희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양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자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윤희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도 쫓겨났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이사회에서 저를 해임시켰어요. 모든 자산도 회수하겠다고 하셨고요. 순자는 윤희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윤정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희 이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중 한 명이 윤희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일에 더 개입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그 여자와의 관계를 공개하면 회사가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님께서 친어머니라고 주장하시는 그 여자와의 관계 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윤희는 양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사님의 앞날을 위해서요. 순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희가 자신 때문에 이런 압박까지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윤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것입니다. 제 가족과 함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이제 제 진짜 인생을 살 거예요. 민수가 2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모,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안 돼요? 순자와 윤희는 민수의 순진한 제안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왜 안 돼요? 민수의 질문에 2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순자는 여전히 가난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수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와 윤희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윤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희 자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순자는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민수에게 좋은 징조이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저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생각?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요. 돈과 지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엄마와 민수를 만나고 나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순자는 윤희의 말을 듣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정아,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일어섰습니다. 민수 보호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략 얼마나 더 걸릴까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2시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들어간 후 두 사람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않아요? 제가 뭔가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 민수 생각하면 먹을 수가 없어. 그래도 힘을 내셔야 해요. 민수가 깨어나면 엄마가 필요할 거예요. 윤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순자는 혼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민수 할머니시죠? 네. 누구세요? 저희는 윤희 이사와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고요. 다만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한 명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1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이요? 네. 조건은 간단합니다. 윤희 이사와 연락을 끊으시면 됩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께서는 폐지를 주어서 근근히 사시고 손자는 큰 병을 앓고 있잖아요. 이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대신 내 딸을 포기하라는 거네요. 가족이라고 하지만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이로 지내시면 됩니다. 순자는 그 제안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억 원이면 민수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남자들이 명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딸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윤희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순자는 봉투를 숨겼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민수 생각에 걱정되어서. 윤희는 순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순자와 윤희는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심장 기능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순자와 윤희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그래, 우리 민수가 건강해질 수 있구나.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10억 원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희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니? 일단 새로운 일을 찾아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엄마와 민수가 있으니까요. 윤희의 말에 순자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고모, 민수의 약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네, 할머니. 그런데 가슴이 이상해요. 시원한 것 같아요. 의사의 말대로 민수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윤희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랑 고모랑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상태가 안정되자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희야, 너랑 이야기할 게 있어. 네, 엄마. 순자는 며칠 전 받은 제안에 대해 윤희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내 양아버지 쪽에서 사람들이 왔었어. 네, 무슨 일로요? 나에게 제안을 했어. 너와 연락을 끊으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설마, 아직 대답 안 했어.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려. 순자의 고백에 윤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10억 원이면 민수를 위해서도 좋고, 너도 나를 걱정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 윤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돈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민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고모와 헤어지면 안 돼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순자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한참을 고민하던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실로 돌아가 윤희와 민수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윤희야, 내 결정을 들어봐. 네, 엄마.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을 거야. 돈보다 소중한 건 우리 가족이니까. 윤희는 순자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도 침대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고모, 우리 정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민수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그중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윤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것입니다.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제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재벌가의 자리를 다 버리겠다고. 윤희의 단호한 말에 남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모든 관계가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병실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민수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민수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정기검진만 꾸준히 받으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와 윤희는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희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민수는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윤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순자와 민수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만 봐도 윤희는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희의 입양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야, 왜 여기에? 너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순자를 만나러도.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옛 연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양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야. 입양 아버지 준호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윤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윤희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그리고 순자, 너도. 준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먼저 내가 사과해야겠다. 순자야,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사랑했을 때 내가 용기가 없어서 집안 반대에 굴복했잖아. 그래서 너 혼자 윤희를 키우게 만들었고, 윤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희를 데려온 거야. 너를 도울 수 없었던 죄책감 때문에.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그럴 필요 없었어. 내가 윤희를 잘 키워줘서 고마웠어. 아니야, 순자야.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너였어. 윤희를 키우면서도 항상 너를 그리워했어. 민수는 어른들의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순자는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준호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를 만나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구나.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민수야,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진심이세요? 그래, 윤희야.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고 싶어. 준호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이미 늙었잖아. 나이가 뭐 중요해?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윤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며칠 후 준호는 순자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순자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와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순자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대답했습니다. 좋아, 준호야. 우리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하자.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윤희와 민수가 축복해주는 가운데 순자와 준호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정말 좋아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네요. 윤희도 행복해했습니다. 몇 달 후, 네 사람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순자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을 소중히 했고, 윤희는 회사의 사회공헌 부서에서 보람찬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은 넓은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저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민수야. 세 어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야 진짜 행복해. 나도 그래, 준호야. 윤희는 부모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모두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네 사람의 웃는 얼굴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은 진짜 가족,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과 되찾은 가족의 정이 큰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